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진해운은 동일인 조양호 회장이 금전 400억 원을 수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준 금액은 자기 자본의 0.54%에 해당됩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종속회사인 NHN 인베스트먼트가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분할 기일은 오는 10월 1일입니다. 회사 측은 분할되는 회사의 투자 제언 및 조합 출자 관리 부문을 새로운 회사로 설립 및 전문화해서 경영의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파홀딩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해외 바이오 사업 진출 및 경영 참여를 위해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회사 미국 바이럴진의 신주 402만 주를 약 57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UIM엔터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로부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볼 증권사는 IBK 투자증권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를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에 AP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린팅 사업부는 그동안 매출 감소와 낮은 마진으로 삼성전자의 수익과 시장 가치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기이사 선임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당연한 로드맵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인데요. 도의적으로나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긍정적인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올해 갤로트 7의 700만 대 판매 차질을 가정할 경우 하반기 비용 증가와 기회 손실을 합한 총 이익 감소는 3조 2천억에서 3조 3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8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LG생명과학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LG화학과 합병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놨는데요. 합병 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2025년 바이오 사업부 매출액은 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R&D 및 시설 투자 금액을 3천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임상 및 초기 단계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비용은 공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고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투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번 합병으로 LG생명과학의 R&D 파이프라인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내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KB투자증권입니다. 이녹스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매출 성장 속에 3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점유율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고부가 소재 비중 증가, FPCB 산업 변화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저평가에서로 기업 가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녹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오랜만에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연휴 이후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우리가 긴 연휴 끝에 글로벌 증시는 조금 몸살을 좀 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죠.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먼저 빠져서 금리 인상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12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월에 돼야 아마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포인트를 잡아놓고 또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틀리면 빨리빨리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자, 되돌림 구간이라 해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 이렇게 연결해서, 이 되돌림 구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18,000포인트 요 라인이 이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라인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은 24%대 뭐냐면, 위에 고가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마진 올라가서 잠깐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다. 그래서 여기로 즐기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도 같아요. 나스닥은 더 세죠? 자, 고가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일 한번 볼게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서 자, 이렇게 눌림목,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율 좀 볼게요. 환율, 1118원까지 올라왔네요. 다시 받고 밑으로 한번 떨어질 겁니다.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1100원,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한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박스권을 만들어서 저점이 한번 무너져서 다시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3000포인트를 잡아놓고, 요 안에서 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캔들을 보면 단봉이 많죠. 이 단봉이 많다는 건 뭐냐면, 우상향으로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봉과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를 보시면, 되고요. 이 단봉파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해서 우상향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만드는,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잡아놓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자, 유가는 45달러 살짝 밀렸죠? 자, 45달러에서 50달러, 요 밑에는 저점 매수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가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 박스권을 형성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파동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국내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차트가 이렇게 좀 엉망이 됐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점을, 1900포인트, 2000포인트 잡아놓고 아래 위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리더라도 1990포인트, 요 라인에서 다시 잡아서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셔서 대응합니다. 자, 요 라인에서는 2000포인트 밑에는 저가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과 코스피는 반대로 가요. 7월부터 시작해서 7, 8, 9월 달까지 초까지는 코스피가 많이 좋았어요. 코스닥은 조정이 들어왔고요. 다음은 코스닥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 코스피가 뒤로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침에 시가 좀 한번 볼게요. 아침에 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플러스 1포인트대,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60포인트, 이렇게 동시효과가 잡히네요. 자, 시작 전에 좀 세게 들어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양물산, 그 다음 파인데이시, 반기문 테마죠. 여기 지앤코, 반기문, 광림, 반기문 테마 쪽으로 CCS 이쪽으로 많이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SK 솔믹스 이쪽으로 매기가 아침에 좀 도네요. 큐홀딩스, 한창, 선문전자, 다 반기문 관련주죠. 코아스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명문제약, 지카바이러스, 국영제네, 손학규 관련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에코바이오, 반기문 관련주. 오늘은 반기문 관련주들이 아침에 조금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펜오션, 문대철방, 자, 그 다음에 한일사료, 이 정치 테마 쪽으로 오늘 또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SFA, 요것도 반기문 테마죠. 오늘은 반기문 테마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보네요. 자, 오늘은 그동안 많이 쉬어서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빠지더라도 꼬리를 따라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지수는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잡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주가가 변동성이 많이 클 것 같아요. FOMC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이기보다는 저점 잡아서 반등 들어올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000포인트 밑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늘려서 물량 수를 늘리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눌러줄 때 눌러주고 올려칠 때 올려치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서
저점 자체,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은 추세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요. 오늘은 정치 테마 쪽에서 반기문 관련주들의 오늘 급등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시가 그렇게 잡혔고 오늘은 물량을 매수보다는 시장 흐름을 더 보고 기존에 있는 대형주 같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밑에는 매수를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빠닥빠닥 나오면 시세를 얼렁얼렁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주가 없네요. 오늘은 시장을 좀 이렇게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추천주가 없고요. 오늘은 시장을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김영구 멘토의 투자 팁 더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9분,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시호가 특징주가 집계되고 있죠.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듣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동양물산인데, 이 종목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 많이 올랐냐.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 아니죠. 이게 보면은 이제 화요일이었죠. 9월 13일인데, 왜 상한가로 갔냐. 일단,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원샷법의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게 보면 국제종합기계의 최대 주주인 이 KAM 홀딩스의 지분 27%를 인수한다라고 공시가 예전에 나왔었어요. 지분 취득 금액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동양물산 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지분 인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원샷법이거든요. 이게 제정된 뒤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동양물산이 뭐 13일날 상한가를 좀 갔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 연간 한 40개 기업이 승인 예정이다라는 얘기는 좀 나왔어요. 이게 원샷법에 따른 사업 재편 속도를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릴 것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쪽에 이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담하는 건수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해요. 문의하는 건수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업종별로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사업 재편 속도가 붙고, 이날 이제 보면은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유니드,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 이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을 했고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선정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동양물산이 좀 많이 급등을 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 결국에는 최근 보면 이제 철강업이라든지 조선업 쪽에서 사업 재편을 좀 공들이고 있는 정부의 어떤 뜻과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샷법 같은 경우에 동양물산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원샷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고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의 이제 선제적인 구조 조정이라든지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게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이제 원샷, 그러니까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나 자금 지원 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원샷법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수혜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시간외로 70여만 주고 지금 상한가 직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한가에 쌓여 있는 것도 뭐 지금 280여만 주가 넘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상한가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들어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되겠지만 신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기문 씨 관련주인데, 지금 일단 대선 후보
고르기가 굉장히 한창인 것 같아요. 지금 반기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권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기문 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기문 관련주로 좀 분류가 안 됐던 새로운 또 종목들도 이제 반기문 관련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반기문 관련주는 뭐 반기문 씨가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은 이제 셀루메드인데,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시간으로 20여만 원여죠. 지금 예상 체결가는 한 2%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 보면 일단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좀 급등 이후에 주가 가격 조정이 좀 왔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들이 중기 이평선들 좀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뼈이식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 사이클이 좀 돌면서 셀루메드 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2,300원 수준을 돌파하게 되면 아마 2,500원대까지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보면 2,000원 초반에는 좀 공략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2,000원 초반에 좀 잡으시고 한 1,95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 매매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시호가 특징주로 반기문 관련주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을 좀 보니까요, 오늘 급등락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종목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그나마 자리나 공략이 좀 가능한 건 셀루메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기문 관련주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동양물산 이런 것들은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왔고요. 뭐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좀 매매 사이클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건 셀루메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기문 테마주 중에서도 오늘 말씀하신 셀루메드 2,000원 선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하겠다. 김근호 연구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시호가 특징주 봤고요.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5분인데요. 출발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오셨고요. 퍼스트원의 최동기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오늘 국내장이 출발이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이슈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한 말씀씩 먼저 듣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은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렇다 할 모멘텀을 좀 보여주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주체가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장에 대한 연장선상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밖에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주체가 있는 종목군들에 한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 모두 다 어떤 박스권에 대한 단기 매매 차익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수 자체를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어떤 ETF라든지 이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도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한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단점으로서는 어떤 단기적 매매 플레이밖에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에는 좀 쉽진 않고 나의 어떤 계좌 내에서 주포 이런 부분에서도 지수 자체의 박스권 매매는 사실상 좀 보조적인 위치로서밖에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종목별에서는 지수 자체에서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단기 매매이겠지만 종목별에서는 그나마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보면 반도체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바닥권 내에서 모멘텀을 좀 그리고 있는 뭐 최근 들어서 지주사의 전환 이슈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여기에 대한 뭐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플레이를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연휴 동안에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실물 경제에 대한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우려였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쪽으로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선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작죠. 그런 모멘텀이. 근데 지수 자체도 중국에서 어떤 모멘텀을 그려졌을 때는 국내 지수 자체도 어떤 큰 모멘텀에서의 그런 박스권에서의 좀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장 전에 정윤석 소장님의 한 말씀 들어봤고요. 최동 기자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주도 이제 대변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BOJ의 그 통화정책 발표,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뭐 대외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종목들인데, 제가 보기엔 이제 실적 호전주들 중심으로 이제 매기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서는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일단 기간이 수급이 이어지는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이 예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는데 아마 이번 주도 아마 그러한 그 종목들이 한번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수급이 이어지는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코스닥 쪽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또 이번 주에도 반기문 테마주 등 대선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보일 것 같은데 최동기 이사께서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또 공개를 해 주실 것도 같습니다. 여쭤보는 시간도 가질게요.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예, 9월 19일 월요일장 이제 곧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초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투자 관점도 달라질 것 같다. 앞서서 정의석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코스피 쪽부터 분석해 볼게요. 네, 우선은 종목수로는 빠지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파란색 화면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빠지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0.4% 정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권 0.6%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3%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외국인들의 반도체 쪽에 대한 집중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오늘 2.3% 가장 뭐 코스피 내에서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미국 시장 애플이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의 그런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그룹주들이 강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들 수가 있겠죠. 이미 낙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삼성그룹에 대한 갤럭시 노트 7 이후 어느 정도 주가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단기적으로 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좀 견조한 움직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1.4% 최근 들어서 차익 매물 실현에 의해서 좀 낙폭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IT 쪽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7% 상대적으로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까도 중국 소비주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1.5%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테크인이 1.1% 여전히 방산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및 뭐 핵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주도 제가 가끔씩 그 천연고무 가격이 인상을 하면서 오히려 타이어 관련주도 호재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금호타이어가 한 0.9%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것이 LG이노텍이 오늘 6%의 깜짝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애플에 대한 호조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뭐 LG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런 아이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또 NC소프트가 최근 들어서 모바일 쪽에 대한 강한 모멘텀을 그려주면서 상승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NC소프트가 1%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도 LG 그룹주들 특히나 이렇게 개별적인 자회사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LG
지주사 같은 경우도 0.7%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아모레-G 같은 경우도 0.6%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 정도 빠지면서 1997로 출발이 됐고요. 반면 코스닥은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0.25% 상승 661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석해볼게요. 최동 기자님. 네.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일단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연휴 때 보시면은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이 한 0.5% 상승을 했고요. 물론 다우지수는 1%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스닥은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뭐 예측은 된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메디톡스라든가 콤미팜, 그다음에 휴젤 이러한 우리 바이오 제약 쪽이 좀 오르는 것 같네요. 바이오로메드도 지금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나 CJENM은 역시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스도 일단은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오늘 또 다른 제약주와는 달리 일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홈쇼핑이 오늘 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는 거 이번 주에 컴투스에 대해서는 좀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상승 의견, 일단은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이런 레포트도 나왔는데 일단 컴투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일단 카인디엔스 역시 오늘 아침에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홀딩스, 이지 경남스틸, NSV는 이제 드론 관련주인데 오늘 좀 관련 종목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NC스, 슈피경 코리아가 지금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일단 대선 관련주들이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유의할 거는 과연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7, 이 갤럭시 7에 대한 어떤 리콜, 이거에 대한 거 이제 반사적으로 애플이 일단 어떤 이익을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늘 근데 LG 애플 관련주들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침에도 제가 반기문 대선주 관련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종목도 오늘 뭐 동양물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일본 증시는 경로의 달을 맞아서 휴장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투자 팁을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분석해볼게요.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은 외국인들 오랜만에 좀 순매수에 대한 모습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99억 정도의 순매수세, 개인들 같은 경우도 331억 정도의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이 533억 정도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선물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난주에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순매도 선물 쪽에서의 대량 매도세 이후 지수 자체가 폭락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수급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난주 내내 추석 연휴 전까지도 팔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소폭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모멘텀 그렇게 쉽게 보여주고 있진 않고 확연한 반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최근 들어서 사는 종목군들 역시나 종목군들 지수 때와는 좀 다르게 주인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다시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쪽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애플에 대한 분위기, 내년도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부분, 아이폰 시리즈가 이제 나온 지 이제 10주년이 언더 되면서 이번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역시나 미국 쪽에서의 그런 사랑, 애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상당히 대량으로 매도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를 다시 또 사고 있는 부분, 역시나 주도주들이 밀렸을 때는 다시 저가 때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볼 수가 있고요. 삼성물산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샀습니다. 역시나 원샷법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속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회 통과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측면에서도 삼성물산 샀던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의 또 한 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소비, 특히 실물 경제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풀더라도 개인들의 소비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그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수출입 총량도 좋아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시그널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여기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ETF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고요. 뭐 코덱스 200, 코덱스 인버스를 많이 샀던 거 보면 아직까지 기관들 내에서도 이렇다 할 지수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고, 어떤 확신한 확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갖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롱숏 펀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짧은 단기 매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TF 상반된 것들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눈에 띄는 것은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을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ETF인데 이제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강세가 될수록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바닥권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 역시나 원화 강세 이후 달러에 대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ETF가 그 실물 경기, 특히 환율을 미국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강해졌던 부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차 범위에 대한 차익 매매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도 역시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배팅하고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사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반전을 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0.16% 정도 상승해서 2000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라와 있고요. 그 밖에 SK 하이닉스나 아모레 퍼시픽도 2% 안팎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고히 상승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분석해봐야겠죠. 수급 상황 보고 업종별 흐름 볼까요? 최동 기자님. 네. 오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코스닥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은 12억, 그다음에 기관은 3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장 마감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 분위기를 봐서는 기관들이 많이 방향을 선회하지 않은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IT 이쪽이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섬유, 그다음에 운송, 컴퓨터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하락 업종들을 보시면은 디지털 콘텐츠,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빠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보면 코스닥이 3포인트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이 상승으로 돌아섰죠. 상승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CJE는 카카오는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컴투스가 아침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제가 종목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그 3, 4분기나 4, 4분기에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일반 개인들이 과연 3분기나 4분기에 실적이 호전하는 종목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보로나 이런 것에서는 기관들이 우리 개인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의외의 그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대선 관련주들도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들이 상승을 시도를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이런 대선 관련주들이 툭하면 간헐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러한 그
대선 관련주 중에서도 아마 등락이 엇갈리면서 종목들이 아마 순환매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대선이 지금 1년도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지금 어떤 특정한 테마가 없을 시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그 시장에 한 기류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수급 상황 봤고요. 업종별로 또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동안 달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 밖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2주의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던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분위기는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네, 금일 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 이전 서울한시 종가 대비 6원 70전 상승한 1125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연휴 기간 중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는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후퇴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96포인트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강세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산유국의 원유 수출 증가 등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데다가 달러와 강세까지 겹치면서 지난주 40달러대 초반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NDF 시장 달러원 역시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경계감과 국제유가 약세를 반영하며 지난주 현물 환율 대비 7원 이상 상승 마감한 상황입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가능성은 낮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경계 심리를 반영하여 추가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고점에서의 외환당국 개입과 금주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대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1130원 선에서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주에는 미국 연준의 FOMC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에 따라 외환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 연준의 경우 9월 회의에서의 정책 동결 전망이 우세하나 제닛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경제 전망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은행의 경우 금번 회의 때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한 그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22원에서 1130원입니다. 예, 오늘 외환시장 동향 분석해봤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게 많이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들 사봐도 되는 건지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앞에 두 가지 팻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종목들이면 이 종목 사도 된다, O, 아니다,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만한 종목을 좀 볼게요. 오늘 애플의 아이폰 7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윤성 소장께서 분석을 해주셨다시피 LG이노텍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슈피겐 코리아 역시 오늘 장중에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애플 관련주들 지금 사봐도 좋은 건지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3, 2, 1. 예, 두 분 다 예스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관심 종목으로 좀 듣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 LG이노텍과 슈피겐 코리아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상승 탄력도도 제일 좋은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 아이폰 7은 사실 시장에 기대치에 못 미쳤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판매량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특히나 노트 7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들 특히나 여기에 대한 큰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선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존에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한쪽만 카메라 모듈이 있었는데 양쪽 다 보이는 거 사실은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까지도 이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듀얼 카메라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특히 애플 쪽 아이폰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듀얼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그런 중저가 시장까지도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대한 수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넘어간다라고 보면 중국 쪽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그런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여기다 더 나가면 차량용 듀얼 카메라가 아니죠.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묻어둘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찾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슈핑앤코리아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우선 슈핑앤코리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은 성장의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둔화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애플의 주가를 산다든지 삼성전자의 주가도 좋겠지만 이런 액세서리 쪽은 상당히 앞으로 고성장에 대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서는 이번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번부터는 아예 이제 이어폰을 이제 잭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듣게끔 이제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블루투스 같은 경우가 쓰시는 분들 봤더니 10만 원 훨씬 넘는 그런 가격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애플도 중요성을 느끼는 거죠. 완제품으로 이제 되지 못할 바에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보조 제품으로 가겠다라고 은연중에 계속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은 떨어지지 않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만 우선 팔리면 이 아이폰을 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마진 많이 남기겠다라는 속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슈핑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신제품 나올수록 계속적으로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늘어날수록 슈핑의 그런 케이스는 모델마다 다르죠. 그리고 이번은 특히나 이제 잭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한 그런 모델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다 좀 더 덧붙이면 슈핑앤코리아 같은 경우 최근에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서 화두는 LG전자가 요번에 V 시리즈 신제품도 나왔지만 스피커의 음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에 대한 음색 자체가 워낙 요즘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내가 귀에 듣기 위한 그런 매니아층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힙합이라든지 R&B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해서 각자의 취향이 굉장히 좀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슈핑앤코리아의 그런 가방이라든지 스마트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블루투스 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폰 7 관련 수혜주를 찾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예스로 같았고요. 먼저 정윤성 소장께서는 LG 이노텍과 슈핑앤코리아 두 종목 모두 사봐도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한지만 짧게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자리가 지금 바닥권 내에서 어떤 강한 좀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도 아이폰 7 관련주 매수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종목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탑픽은 LG 이노텍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 저는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인터플렉스는 이제 최대 주주가 코리아 서킷고요. 그다음에 영풍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연성 회로기판, FPCB라고 플렉서블 프린티드 서킷보드 이거의 이제 전문 제조업체인데 실제로 이 회사는 매출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휴대폰으로 인해서 아마 매출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는 보면은 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적자가 심화가 되면서 지금 1만 원까지 밑에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계속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차트상으로 5일선이 무너지면서 다시 이제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60일선이라든가 이런 계속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FPCB에 있어서는 어떤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지금 17,000원 수준인데 이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한 20-30%씩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7 관련해서 수혜주를 찾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탑픽으로는 LG 이노텍을 꼽으셨고요. 최동 기사께서는 오늘장 3%, 4%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인터플렉스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리 매수해서 20에서 30% 정도 수익 볼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시장의 대안이 무엇인가 고민 많으실 텐데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도요. 애플의 아이폰 7 관련 수혜주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웅 부지점장님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예, 오늘 애플 아이폰 7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LG 이노텍,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지금 사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지점장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네, 저도 애플 아이폰 7 관련해서 탑픽은 LG 이노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제 애플 아이폰 7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갤럭시 노트 7이 리콜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듀얼 카메라 모드를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관련주 중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사인 소니가 듀얼 카메라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까지 또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7에 관련된 이런 관련주로서의 탑픽은 LG 이노텍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 연간 실적은 작년 대비 좀 부진하겠지만 상반기에 워낙 부진했고 하반기 쪽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애플 아이폰 7 관련주로 본다고 하면 LG 이노텍 외에 슈피겐코리아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역시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아이폰 7에서 헤드폰 잭이 제거가 되면서 액세서리 관련주인 슈피겐코리아가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LG 이노텍에 대한 탑픽이라는 투자 관점이 세 분 모두 같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웅 부지점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장 특징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면요, 단연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벌써 3.3%나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죠. 두 분의 의견 여쭤봅니다. 3, 2, 1. 예, 두 분 다 SK 하이닉스 지금 자리 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안타증권이 SK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6,850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목표 주가를 5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정윤성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도 된다면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선은 목표 주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이 예상치가 우선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우선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SK 하이닉스는 여러 번 다뤘고 거의 이 시간대 지금 2만 아마 7,000원, 8,000원대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바이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목표 주가가 사실 그때도 이미 뭐 한 4만 원대 중후반까지 좀 말씀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지금 봤었을 때는 정고점이 한 4만 5천 원대까지 우선은 좀 지켜보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워낙 대상승 초기 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5할 이상 지금 올라가 있죠, 목표 주가까지.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우선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부분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단기적인 차익 매물, 특히나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노트 7에 대한 사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오르지 않았었고 지금 주가대가 3만 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2만 원대 후반이다라고 보면 외부적인 영향에도 오히려 반발 매수가 있으면서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4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러다 보면 우선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보면서 가야 된다. 반대로는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출렁이었을 때는 좀 들어가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급하게 오늘도 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뭐 따라잡을 필요는 사실상 없고 좀 숨 고르게 하면서 좀 천천히 접근을 해봐도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이 이제는 고마진에 대한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팔더라도 이것이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워낙 판매 가격 단가도 낮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사양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스마트폰 자체도 워낙 고사양에 대한 모델을 쓰고 있지, 요즘 같았을 때는 예전에는 10기가, 15기가만 하더라도 충분히 썼었지만 요즘은 영화 몇 편만 다운받아도 꽉 차기 때문에 보통이 60기가에서 최근 들어서 100기가 이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빨라져야 되고, 이 부분이 앞서도 듀얼 카메라 시장 얘기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듀얼 카메라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도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두가 IoT죠.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결합인데 여기에는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센서에 대한 시장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 안에 고사양의 반도체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로 하고, 결국에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서야 되고, 앞차와의 간격, 비가 왔었을 때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처리 속도와 저장 능력이 좀 커져야 되고 있고, 특히나 처리 속도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시장보다도 좀 더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고사양으로, 또 비전통적인 시장이었던 소프트웨어 나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막대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몇 년 사이에는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외부적인 요인,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쪽이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고, 추석 연휴에도 가장 크게 나왔던 화두가 국내 주요 수출에 대한 12개 품목이 전부 다 지금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앞으로 큰 문제가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끝까지 가기에는 좀 쉽진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대 후반까지 보시거나 한 4만 5천 원대까지 우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일단은 4만 5천 원까지 열어두신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장 포인트가 2,000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야 되나 많은 고민하실 텐데 SK 하이닉스는 조용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SK 하이닉스 매수 의견이 같았거든요. 최동기 이사께도 코멘트 여쭤볼게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 모바일 서버의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에 대한 수요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낸드 가격이 디램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단 그 호재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오르는 이유가 일단 리콜 사태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해서 저는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일단 기존의 기관들을 보면은 SK 하이닉스 한 32,000원대는 매수에 가담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올렸거든요. 한 37,000원까지 올렸는데, 이때 다시 이제 기관들이 37,000원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관들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 가격대에서 산다는 거는 수익의 보통 한 50%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 가격대에서 한 40%에서 50%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 이런 만약에 4만 원 선을 돌파한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최동기 이사께서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시거나 매수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제는 정유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 지난 한 주 국제유가가 6.5%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유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같은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본다면 어떤 종목을 사봐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정유주에 대한 두 분의 시선 어떤지 보겠습니다. 3, 2, 1. 예.
정윤석 소장께서는 중립 의견을 주셨고요. 최동기 이사께서는 노하셨습니다. 중립 의견 주신 의견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그래서 중립이 여기서는 노를 하셨으니까 예. 조금 더 긍정적인 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자리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뭐 유가가 6% 밀렸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에 대해서 지금 보면 박스권에서 보면 50달러 또 하단선을 보면 40달러인데 지금 43달러 선 어느 정도 좀 박스권 내에서 좀 중하단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수에 대한 부분 특히나 박스권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한 영역까지는 아직 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또 하락에 대한 여지가 좀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좀 매매하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자리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박스권에서도 보면 17만 8천 원대의 그런 고점 이후 박스권 하단으로 보면 13만 원대인데 지금 15만 원대 지금 좀 애매한 가격대에 있고 오늘 이미 그 유가의 단기 반등에 따라서 오늘 그런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관망세로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유주는 아직은 자리가 좀 애매하다. 정윤석 소장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중립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최동기 이사께서는 정유주 지금 사면 안 된다 하셨는데 짧게 코멘트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 오펙가 일단은 감산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유가에 대한 복병이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금 경제를 그 제재 이후에 경제를 부흥시키기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름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이란이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란의 동향을 일단 유심히 보는 게 우리 정유주에 대한 접근이 아마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이럴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은 기관들이 계속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14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과연 이러한 그 수급이 이어질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또 급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란이 산유량 증가했다는 소식에 달러 강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슈로 최동기 이사께서는 아직은 접근할 시점 아니다. 정유주에 대한 시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철강주를 좀 볼게요. 미국이요 한국산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주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등등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철강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3, 2, 1. 네, 하나를 드셨는데 이번에는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 먼저 중립하셨거든요. 의견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그 덤핑이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던 재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덤핑에 대한 걸 일시적인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의 일단은 그 철강 쪽 산업이 지금 굉장히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악재로 인해서 빠질 때 매수 기회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가격대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한 20만 원대 접근을 하면 매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덤핑 관세라는 이슈는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사볼 만한데 포스코 지금 2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20만 원 선 매수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윤석 소장께서는 노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우선 중국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중국이 지금 포스코가 그동안에 이슈였던 것은 워낙 중국이 철강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오늘 좀 빠졌던 것은 이제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우선은 뭐 일시적으로 오늘 이미 반영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장기적인 수급은 중국의 공급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선은 보산 철강이라든지 무한 철강이 이제 합병을 한 이후 지금 공급에 대한 축소를 이미 좀 어느 정도 해왔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조금씩 여기에 대한 부분, 특히 정부가 워낙 공급에 대해서 과잉 생산에 대한 규제를 좀 강하게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국에서도 가격 조율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생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늘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워낙 이제 그 큰 기업 두 군데가 이제 합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 여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포스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악재라면 악재고 호재면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수요처가 확실하게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철강주들의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철강주에 대한 의견 정윤성 소장께서는 노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들은요. 일단 반기문 테마주를 보겠습니다. 테마주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5를 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최동 기사께서 예스 하셨습니다. 대선은 이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내년 1월 중순쯤에 귀국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의사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 테마주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까지 좀 여쭤볼게요. 최동 기사님. 저는 이제 성문전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문전자. 예, 성문전자 콘덴서형 금속 증착 필름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 업체인데요. 일단 반기문 총장의 지인이 이 회사 이제 임원으로 있다고 해서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 이런 대선 관련주들은 사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별로 이제 당부진 않는 종목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 종목 자체는 실적이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3년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1, 4분기에는 이제 흑자를 냈고 2, 4분기 다시 적자를 전환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보면은 기관들이 일단 뭐 소량이나마 매수에 가담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자체가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타트를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직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뭐 이러한 어떤 언론에서는 뭐 투기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지금 대선 관련주로 매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현 가격에 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트 모양 자체도 계속 21일선, 5일선, 60일선이 일단은 평행을 이루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오늘 만약에 15,000원 이상에서 오늘 종가가 끝난다 하면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월봉을 보니까 이달에만 벌써 33%나 올랐습니다. 성문전자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자리 매수한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7,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등락이 엇갈리면서 제가 볼 때는 2만 원도 넘길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반기문의 지인이 이 회사의 오너로 있다. 임원으로 있습니다. 임원으로 있다라는 예. 이슈로 성문전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면 17,000원 선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 최동 기사의 의견이었고요. 반기문 테마주 지금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정윤석 소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마주 같은 아직 경우는 1년 남았잖아요.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한 10번은 40%가 빠지고 40% 오르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3, 40% 또 플러스 3, 40%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특히나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 감당하는 분들 10%도 채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빠졌을 때 좀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오르는 종목군들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밀접한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쉽지는 않고요. 예전에 안넷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그쪽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 거기다가 플러스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 좀 갖고 가고 있었지만 지금 우선 봤었을 때는 반기문 테마주도 우선 종목군들도 워낙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다라고 좀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더 오를 수도 있대 빠질 때는 왕창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좀 빡빡하게 잡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지금 확정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우선은 그 부분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지금 대선에 참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어떤 시그널을 보였을 때 하락에 대한 시그널, 즉 어떤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날 것 같은데 막상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날부터 주구장창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지금 반기문 테마주가 주구장창 가기는 좀 쉽진 않고 오히려 대선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빠질 가능성도 오히려 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은 좀 선반영이 돼 있는 부분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30-40% 정도 급등락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감안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겁니다. 최동기 이사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성문전자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포트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포트 비중은 예. 한 5%에서 10%. 5%에서 10% 정도만 꼭 참고하시고요. 정치 테마주 매수하실 분들 메모도 잘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삼양식품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틀째 상승세거든요.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삼양식품. 2, 1. 예, 오늘 두 분 다 예스하신 종목이 많습니다. 먼저 정윤석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우선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우선 1인 가구가 워낙 좀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자체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최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신고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워낙 제품 믹스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신제품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예전에는 뭐 라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한두 가지 라면 뭐 삼양 라면이라든지 뭐 신라면 몇 가지만 있지만 뭐 삼양식품도 보더라도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품 믹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지금 뭐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이런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도 한국에 대한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계 특히나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도 모멘텀이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집밥 먹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통계치가 나왔지만 1인 가구가 어느덧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1인 가구가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파부터 조리부터 양념까지 다 갖고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거기다가 제가 저도 설거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설거지하고 있는 나의 그 시간을 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설거지하고 뒷처리하면 20-30분은 슬쩍 훑어가는데, 이거 다 따졌을 때는 밖에서 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고 오는 게 훨씬 더 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경제학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먹고, 거기다가 퀄리티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요. 뭐 최근 들어서 뭐 화두도 뭐 혼술남녀, 뭐 혼밥 이런 쪽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밥 쪽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CJ제일제당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삼양식품 목표 주가도 좀 여쭤볼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선 뭐 작년도 전 고점까지는 우선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드 가능하고요. 뭐 32,000원대에서 한 4만원대까지 우선은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인 뭐 앞서서 얘기했던 뭐 반기문 테마 매매하시던 분이 삼양식품 매매하면 상당히 좀 싱거울 수도 있으니까 길게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한번 갖고 가는 그런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삼양식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예스였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요. 동일 업종 내에서도 왜 유독 삼양식품이 이렇게 잘 가느냐일 것 같거든요. 최동기 이사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삼양식품은 우리 대표죠. 우리 라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삼양라면이 그때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실제로 이제 삼양 그 식품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일단 상반기에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이 83억, 그다음에 그때 당기순이익이 61억으로서 지난 연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71억이었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34억. 이미 그 상반기에 작년에 영업이익을 돌파를 했고 또한 당기순이익도
큰 폭의 지금 뭐 3년 이래로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주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중요한데 일단은 주봉상의 정고점 자체가 32,400원대입니다. 그래서 32,400원을 뚫으면은 일단은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분의 목표 주가가 비슷하네요. 삼양식품이었고요. 32,000원 돌파 시에는 4만 원까지 들고 가도 좋겠다. 다만 대선 테마주는 오늘 내일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종목은 연말까지 길게 보는 투자 전략에 유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봤고요.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퍼스트원의 최동기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요, 마켓서치 10이 방송될 텐데요.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와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국내 증시가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9월에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큰 수익을 이룰 수 있을지 전략자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 10시 마켓서치 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0.23% 한 0.5%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